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주요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표 오시는 바람에 좀 길어졌습니다. 아유. 이 대표랑은 사이 좋으십니까, 김 의원님? 저는 뭐 누구든지 다 사이가 좋습니다. 왜 웃냐면 제가 웃는 정확한 이유가 오늘 제가 어떤 기사를 봤거든요. 네.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그분도 저하고 네.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워딩이 아시죠? 무슨 말씀하셨는지? 박근혜를 망친 사람이 놈이 사람이 예, 놈은 뭐 아니고. 의강문 윤석열도 망치려고 망치고? 장난치고 있다. 예. 그 사이 좋은 사이에서 그런 사이 말씀하실 일이 없죠. 저는 좋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입술이 떨리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님하고는 뭐가 좀 이렇게 안 맞으셨습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당에서 제가 이제 경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당내 후보가 좀 부실하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 들어와야 된다. 뭐 미움을 사실만한 말씀을. 그래서 경선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유튜브 방송 코미디 프로처럼 만든 유튜브 방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저에게 당내에서 홍준표가 나서고 최고위에서 김재원이 나서서 연합을 해서 나가면 윤석열을 아웃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길래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당선 가능성이 생기냐 이 말을 했다고 이제. 홍준표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김재원 의원님은 홍준표 의원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란 게 원래 핑퐁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를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놈은 아니었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느낌은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인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직격을 하니까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자격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계신 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사람이라는 걸 놈으로 들을 정도로 이제 감정이 이제 돋기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근데 장난치고 있다고 또 장난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한 거는 윤석열 후보자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이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당에 소속되어 있는 최고위원이자 또 선대위에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제가 당연히 그 후보자를 보호하고 후보자에 대한 또 소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 선대위에서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준석 대표 오셔가지고 혹시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 어떤 후보 부인에 대한 당 차원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의 컨센서스가 없어가지고 이분은 저기 가서 저런 얘기하고 저분은 여기 가서 저런 얘기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김 의원님 같이 어떤 강하게 보호할 타이밍인지 혹은 아니면 더 납작 엎드릴 타이밍인지 이거에 대한 당 차원의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은 최소님 너무 가만 계셔가지고 한 말씀 아니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위에서 정하는 것이 맞고 그렇죠. 그것을 정해야 되는 것이 선대위원장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20여 년 전의 일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가 대응을 어떻게 한다든가에 대한 정확한 스스로도 잘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늦고 우왕좌왕하고 이것을 적극 보호하자.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 보호하면서도 또 낮은 자세로 뭐 예를 들어 사과를 한다든지 예. 그것은 별개로 또 해야 된다는 양립 거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최성희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전적절로. 그 자꾸 시간 없다 그러셔가지고. 예. 우선 뭐 이제 국민들한테 네. 사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으면 사과의 시기나 예. 태도도 또 수용 가능하게 할 텐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약 받는 것도 아닌데 사과를 사약 받듯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것 같다는 걸 국민들이 읽어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과인 것인지 사과가 예. 아닌 것인지 예. 사과 같기도 한데 사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 명료함이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였다고 보고요. 예. 사과 자체가.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쭉 한번 훑어봤어요. 저 그런 거 자세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인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예. 과장과 허위적 적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사과해야 됩니다 일단. 예. 그리고 본인 사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네. 이제 후보로서 네. 당연히 배우자의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네. 되고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냥 다른 당 후보지만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말이 하나 네, 있었어요. 뭐죠? 제가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대통령 후보. 네. 이렇게 나를 나오게 만든 문재인 정부가 있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게 언제 호출한 어딘이었죠? 몇 번 얘기했어요. 아, 국민들이 호출해서 국민 불려 나왔다 이 나오는데 말씀이겠죠. 예.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할 때 저는 기본적인 자격이 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중요한 자리를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체는 국민들에게 호출됐다라는 요체는 예. 그래도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소신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를 호출하게 한 거 아니냐 이건데 그거죠. 그거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게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내지는 과장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정아 씨하고 비교를 하는데 뭐 죄송하죠. 신정아 씨를 다시 소환하는 게 근데 그거 공교롭게 또 그때 수사검사가 또 윤석열 시간 강사 허위 경력 유죄 신정아 이거였단 씨가 말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나간 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놓고도 마치 민주당의 가짜 뉴스 때문이라는 동 그리고 언론인들한테 겸임교수 채용하는 게 그 시간 강사란 말이에요. 그거 다 공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대학 자체를 그냥 깔아넘기고 폄훼해버리는 요 후자가 지금 더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도 사과할 거라고 하고 빠를수록 또 좋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사과에 빠를수록 좋다고 어딨어요. 바로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최성님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또 어정쩡한 게 사약받듯 사과하는 게 그게 뭐냐면 후보가 수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30분에 나가신다는 말씀 왜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원래 이제 화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화낼 찬스가 지금 안 생겨서 화나게 하시려고 화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 화나기 전에 시간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아니 미리 얘기를 했는데요.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MBC 체계를 또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걸 화내고 물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양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재원 의원님 말씀은 쫙 들으면 그렇듯한데 팩트의 왜곡이 꼭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두 분이 토론하시죠. 다음부터 시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조심히 했다니까요. 그리고 화를 확 내고 나가세요 빨리. 김 의원님 오늘 그 아침 회의 들어가셨어요? 그 고성 있을 때? 네. 아 그래요? 그 얘기 제일 재밌던데. 막 어느 정도 고성이었습니까? 데시벨이? 아니 뭐 심한 고성이 아니고 조금 이제 그게 실명 밝혀도 다 나왔나요?
누구랑 대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한 당사자는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공식 아니 직함이니까. 그게 조수진 그렇죠. 최고위원이라고 보도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왔나요? 예. 근데 아까 그 대표. 근데 사실 예. 조수진 최고위원이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게 없어요. 아. 저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제 좀 예. 소리를 좀 조금 뭐 이제 지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해서 잘 예. 들리게 이야기를 해줬죠. 김 의원님은 조수진 공보단장 편이세요? 이 대표 편이세요? 저는 뭐 두 분 다 편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대표 모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좀 여론 바뀌었던데 뭐냐면 난 당신 말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에 예. 뭐 그까지는 좀 뭐 약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전 단계 이제 최근에 그 쿠킹 뉴스라는 윤핵관 또 인터넷 언론에 무슨 뭐 보도가 나오면 또 제가 보기에는 대표께서 조금 과도하게 또 이제 반응은 했어요. 오늘은 그 전에 윤핵관을 색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해결 못하냐 그렇게 하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조수진 공보단장이 아니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아니 거기서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그거 하는 자리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란 건 뭐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편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공보단장이라고 해서 무슨 서로 색출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이 공보단장이지.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어필을 한 거예요. 하니까 그거 하나 해결 못 하냐고 이래 되니까 이제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느냐로 반응을 하니까 이제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보단장이 상임위원장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선대위의 공보단장이고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당연히 들어야 되지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요구로 받아들인. 그거는 어떻게 개인적인 요구예요, 그게? 아니 근데 이제 특정인에 대한 보도를 요구하는 거라고 보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죠. 당신이 왜 내 보도 나에 관한 이 기사를 못 막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 걔가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우리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당을 음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워딩만 따지면 내가 왜 대표 말을 듣느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그 얘기는 하자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약간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살짝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준석 대표가 잘못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보 말만 듣느냐 이 얘기는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그거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격앙된 상태가 되면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 무슨 회의였습니까 오늘 아침에? 선대위 회의. 선대위요? 선거대책회의니까 모든 초점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물론입니다.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방면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제 그게 후보의 당선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이 대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는 거기에 어떤 한 부분 공감하는데요. 선대위 차원에 빨리 어떤 대응 방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어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 자 이게 딴 게 아니고 후보 부인의 개인 그것도 20년 전의 신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50여 명이 모여 있는 데서 갑론을박을 하면 그 자체가 모두 다 또 무슨 뭐 당에 큰 무슨 이견이나 있느냐 또 확대 재생산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신 김병준 위원장도 그
그 이야기를 하고 네. 김정일 위원장은 안 김정일 계셨나요? 위원장이 수차례 제지를 했어요. 예. 그래 이 이야기는 예. 실무진이 지금 구성된다. 그래 거기서 하자. 그랬고 실제로 사무총장이 지금 누구 이거 이 실무진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보고하고 예. 시행하겠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전후사정 전체로 가면 그냥 뭐 없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지. 근데 뭐. 근데 뭐 말은 좋은데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기겠습니까? 후보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정해지면 예. 후보가 그 말에 100% 기속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 입장은 지금 약간은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예. 이게 이건 열 기자회견 가지- 할 때 보면 억울한 마음이 그러니까 나타나요. 예. 10가지 중에 9가지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그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예. 저는 여긴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뭐 동의하시든 말든 예. 그건 하여튼 근데 그런 스탠스 가지고 있다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사실로 들어가면 더 데미지가 있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이제 증빙을 우리가 찾아내면 예, 전부 그렇죠. 김건희 씨 말이 오히려 사실이 가깝다는 것이 자꾸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제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그렇지만 또 이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후보 시절에 예. 자기와는 사실상 관계없는 네. 아버지의 예. 그 이적당 문제를 뭐, 3번인가 사과를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응? 네. 그게 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특히 뭐 피해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있었던 시절에 피해를 네. 입으신 분들께 제가 자식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과를 시키는 게 또 엄청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뭐 아버지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또 느낌도 마음도 그리고 그 자체가 네. 이제 실체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네. 박근혜 후보는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인데 네. 그리고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골수 지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딸이 그냥 딸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골수 지지자예요. 네. 네. 그런데도 사과를 하도록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선거 캠프 그렇죠. 참모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게 또 간단치 않은 게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골수 지지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과를 하지 않는 게 그 철학을 국민들이 문제 삼으니까 이걸 사과를 억지로라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면 뭐하러 사과를 합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 윤석열 후보의 이렇게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걸 보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하기 싫어요. 막 억울하고 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예. 하잖아요. 그건 그래도 사과가 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니요. 게 이쪽에. 아니 그게 사과라는 것이 지금 사과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요? 과거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대부분 결혼 전의 일에 대해서 남편이 대신 어쨌든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 하는 후보로서의 사과예요. 네. 현재 상황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후보들이 후보로서 또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후보가 현실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사과를 자판기처럼 하거든요. 똥 누르면 사과해요. 그 남의 당이라고 그렇게 똥 누르면 사과. 죄송합니다. 남의 당이라고 남의 당이 아니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어디라고 남의 당 얘기하는 건 이분은 뭐. 저 잘못했다는 마음은 아예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의도는 근데 아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엔 그
언론에서 보기에 죄송합니다. 뚝 누르면 죄송합니다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차라리 어떤 거기는 뭐 이렇게 하기 싫은 표는 안 나요.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 사과하는 걸 보면 저 양반 지금 하기 싫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면 딱 그 마음은 근데 내가 왜 이걸 사과해야 왜냐하면 되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부당한 공격이 대부분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인데 사실은 박근혜 후보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해. 근데 국민들은 예. 국민을 이기려 달려든다고 생각할 수가 꼭 그런 있어요. 게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건데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제가 봐도 부당한 공격에 내가 약간 몰려서 사과를 하는 듯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부당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당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부당한지를 밝히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근데 저희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장난치고 망친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또 그냥 받아가면서 해야죠. 그 역할을 말씀하신 건가요? 홍준표 대표는? 네. 아니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저를 공격한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또 망친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그거겠죠. 지금 빨리 깔 것 까고 납작 엎드려야 될 시점에 왜 그 실드를 치느냐 뭐 이런 비난 맞죠? 비판? 제가 실드를 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밝히는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시기에도 김 의원님 행위는 실드지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장난. 홍 대표께서는 또 뭐 생각하시는 게 또 그렇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홍 대표한테도 이게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되죠. 예. 근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홍 대표의 저는 미묘한 어떤 지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 발표 중에 하나예요.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인간의 운명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거는 약간의 어떤 자신의 가능성을 아직도 일말의 가능성을 이렇게 여지에 두고 있다. 이런 어떤 정가 해석을 낳는 것이 가능한 워딩들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보셨죠? 그거? 안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보고도 안 보셨다는 말을 이렇게 분명히 하세요. 보신 걸 아는데.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 기대는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속마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몇 그렇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걸 뭐 탓하거나 나무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는 것이 정치예요.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나약해질 수 있다는. 아니 제 같은 사람. 그래서 나약해지셨습니까? 저는 늘 나약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를 보면 저는 이제 2007년도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왜 그 뭐 소위 감동의 승복 연설이라고 표현하는 그랬었죠.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그것으로 박근혜 후보가 자기 때 발판을 마련했죠. 발판을 마련했다는 많은 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보고 너무나 흔쾌히 그리고 너무 그러길래 원래 저 집권 의지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권 의지가 너무나 많아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흔쾌하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원래 그런 어떤 훈련이 많이 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보여주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훈련이 좀 덜 됐거나 아니면 겉다르고 속다르긴 한데 속이 너무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뭐 남의 마음들이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남의 속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선의로 해석을 하면요. 선의로 해석을 하면 선의로. 항상 선의로 해석을. 그럼 이제 항상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선의로 해석하면 홍준표 의원은 정말 나라가 걱정될 수 있고요. 뭐, 아니 홍준표 의원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분은 항상 나라 걱정을 하고 네. 지금 정의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양당의 후보들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글쎄 두 분 다 뭐 속마음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낙연은 확실히. 아니 홍준표. 홍 대표는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거기 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운명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가 차라리 그걸 거론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또 혹시 비상사태에 대한 일만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사람의 운명이랑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못 보신 거 있잖아요. 보신데 못 보신 좀 거. 기억이 안 나고 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홍 대표는 그런 생각이 어떤지는 전혀. 그렇지만 이낙연 저분은 이제 보니까 아직도 이재명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낙연 대표가 입장이 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객관적으로 더 흔들리는 분은 지금 저 윤석열 후보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가 흔들릴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부인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장에 리스크가 뭐 있습니까? 박근혜를 망친 분이 박근혜를 망친 분이 지금 또 윤석열을 망친 그거라고 이거 제 어디가 아닌데 장난을 치고 계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